그것 때문에 했는데 이제는 알게 되더라. 아, 저 사람이 표현을 못하는 사람이구나. 말을 못하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그냥 그 자체를 받아들이니까 오히려 마음이 수월해지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약간 물론 사실 좋은 표현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표현을 안 하시는 게 아니고 못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럴수록 내가 더 상처 있고 내가 더 마음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리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뭐 혹시 우울하시거나 그러시지는 않으세요? 많이 그럴 때 있죠. 많이 그럴 때 있는데 그거를 한동안은 그 시기를 지내면서 살았지만 내가 그거를 평생 갖고 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 봐야 남한테도 자식한테도 내가 나를 저 여자는 우울한 여자 뭐 이런 손가락질 받을지도 모르니까 내가 우울해지면 상대방과의 감정에 있어서 굉장히 좀 이렇게 힘들어져요. 그렇지. 아, 예. 예. 근데 그게 참 무서운 게 여성들의 3분의 1이 일생에 있어서 우울증을 겪게 되고 이 우울증이 있을 때는 자꾸 상대방, 나 자신, 내 인생, 행복 이런 게 자꾸 작아 보이거든요. 작아 보일 때 그걸 너무 방치하다 보면 관계 형성이 더더욱 힘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집안일 같은 것도 귀찮고 막 약간 집도 지저분해지고 뭐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남편 와이셔츠 안 다리고 있는 그거 자체로도 부부 갈등이 굉장히 많이 생기거든요. 뭐 심하게 말씀드리면 우울증 있는 경우, 아내가 우울증 있는 경우 우울증 치료만 해도 부부관계가 굉장히 좋아질 정도로 관계에 미친 영향이 굉장히 커요. 사실 두 분 다 연배가 약간은 이제 지금 어느 정도 갱년기 좀 접어들고 있는 시기잖아요. 그럴 때는 호르몬 영향으로도 굉장히 많이 뭐 우울감도 생길 수 있고 부부간의 관계가 굉장히 많이 변화될 수 있어요. 보통 남편분들도 아마 이제 비슷한 연배시면 마찬가지로 이제 남성 갱년기나 이런 걸 경험하실 수 있고, 그 시기에는 남편분들도 우울감, 뭐 여러 가지 이제 변화, 뭐 의욕 같은 것도 변화도 생기고 또 여성스러워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관계가 많이 변하니까 그 시기가 무뚝뚝한 남편이 어떨 때는 좀 살가워지기 시작하는 아주 변화시키기 아주 적기거든요. 특히 우울증 같은 경우는 이게 부부의 경우 한 사람이 우울해 있잖아요. 우울해 있으면은 그 이제 남편이 느끼기에 내 아내가 우울증인 것 같다. 자꾸 저러는 게 이런데 본인이 알아서 좀 가주지 않으면은 내가 만약에 당신 있잖아 너무 그런 것 같으니까 정신과가 봐 그러면은 이 우울해 있는 상태에서 이 인간이 이제 나를 미친 사람 취급하는구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기도 상당히 걱정이 돼도 꺼려지거든요. 좋은 방법이 있어요. 좋은 방법이 어떻게 뭐냐면 합니까? 결국 저희는 이제 부부라는 게 하나의 너 나가 아니라 우리라는 개념을 네. 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란 팀에 뭔가 힘든 점이 있을 때는 같이 간다는 의미가 있죠. 어떤 식이냐면 당신이 우울해 보니까 병원 꼭 가봐 이것도 좋지만 그게 아니라 이제 한쪽이 우울해지면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부부 사이가. 그래서 당신이 요즘 뭔가 좀 그래서 나도 좀 뭔가 좀 힘들어. 그래서 나도 힘든 마음도 좀 이게 왜 그런지 알아보기 위해서 같이 가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자. 그러니까 부부 클리닉 개념으로 그렇죠. 그렇게도 예 하셔도 되고요. 아하. 일반 꼭 부부 클리닉이 아니라도 일반 정신과를 가셔도 그렇게 하면 이제 보험으로 가족 치료라는 항목이 있어요. 그럼 같이 앉아 그럼요. 예, 같이 앉아서 우울증 치료는 당연히 보험 처리되고요. 예, 부부 관계 문제에서 저희가 우울증 얘기를 왜 하게 되느냐면요. 부부 관계가 안 좋으면 우울증도 많이 올 뿐더러 우울증이 그만큼 부부 사이에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제가 오늘 단순히 정신 상담을 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게 이제 섹스리스 부부로 많이 만들어주고 그럼요. 예, 그렇게 되는 거죠.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우울증에서 제일 먼저 나와서 제일 오래까지 지속되는 증상이 바로 성욕 저하증입니다. 예, 그래서 부부간의 어떤 친밀 관계인 성문제에도 영향을 주죠. 근데 이제 부부 이러다 보니까 이제 싸움이 부부가 잦아질 수밖에 없고요. 예. 그러다 보면은 이제 막 가잖아요. 상처 주는 말을 막 하거든요. 뭐 그냥 뭐 뻑하면 이제 쌍시옷 발음도 나올 수 있고 뭐 뻑하면 이혼하자 그러고 당신 같은 인간이랑 못 살겠다 그러고 남자는 뭐 이러니 내가 집구석에 들어오기 쉽겠냐는 둥 뭐 별 얘기를 막 하잖아요. 이게 그런데 한번 확 흥분돼서 오르면은 이 조절이 힘들잖아요. 네.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사실 이제 그 아까 뭐 쌍시 오빠는 얘기하셨는데, 그러니까 그 언어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폭력의 한 형태거든요. 근데 보통 보면 폭력이라는 게 가정 폭력 같은 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뭐 극단적인 상황으로 가지 않고 처음에는 이제 소리 지르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